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거복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제 9-185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상향 및 다양한 기관에 산재된 각종 주거복지 제도를 통합 연계하여 이용자들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아울러 비영리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하기 위함으로써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택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위탁업체의 결정은 법령에 따라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내 6개 시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거복지 정책개발, 상담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주거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주거복지 관련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취지와 관련 근거 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동의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정 의원입니다. 주거복지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그런 아니죠. 주거복지팀 주택과의 주거복지팀이 지금 몇 분이 계시죠? 팀에? 예, 지금 팀장 한 명하고요. 팀원 한 명 있습니다. 팀장 한 분하고. 팀원 하나. 직원 한 명, 2명 있습니다. 두 명인데 한 명이 결혼입니다. 지금 상태. 이 언제부터 인원이 이렇게 돼 있었죠? 요게 복지국의 업무가 있었는데요. 네. 요번 1월 30일자로 조직하면서 주택가로 지금 업무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복지국에서 예, 저 업무 이관을 받은 도시주택국 게 주택과에 1월 네. 30일자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올해 2023년 1월 30일 예. 거기 그럼 복지국에서는 그 몇 명이 근무했었어요? 팀에? 별도로 주거복지팀이 없었던 거로 아, 지금 없었어요? 예. 아, 그럼 신설이에요? 팀은 신설입니다. 아, 팀이 신설입니까? 그럼 뭐 주거복지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생소한 거네요. 그죠? 예, 주택과 업무로 이관되기 때문에 주택과 업무로는 생소한 업무입니다. 그죠? 예. 생소한 업무시죠. 근데 이거 뭐 신규로 그
위탁을 설치하시겠다는 뜻인데 우리 물론 이제 뭐 노인복지 팀이 있고 뭐 장애인 복지 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지에 대한 팀이 있는데 이거를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위탁을 했을 때 관리를 그럼 어느 분이 하실 거냐 이거죠. 경험이 없는데. 저희 주거복지팀에서 네. 관리를 좀 민간위탁 주문 관리를 좀 합니다. 관리를 하시는데 경험을 안 쌓으셨잖아요.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지금 요거는 전 팀은 없었고요. 업무는 우리 복지국 쪽에서 업무는 계속 했던 건데 이제 팀이 이게 당초에 저기에서 이게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딱 요거만 떨어져서 저희 국위로 지금 넘어온. 아니 어쨌든 주거복지에 대한 내용이 뭐 고령자, 뭐 장애인, 청년, 뭐 신혼, 뭐 저소득층 뭐 여러 가지 이제 피해 대상자분들이 계신 건데 저희 시에서 이거를 다루질 않았던 그런 주거복지에 대한 업무를 다뤄보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그냥 일반인한테 위탁을 준다는 그런 문제인데 그럼 뭐 여기 주택과장님은 주거복지에 대해서 뭐 아니 이게 이제 잘 알고 주거복지 업무가 없었던 업무는 아니었고요. 네. 이게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해왔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복지 분야만 떨어져서 이제 주택과로 그 업무만 이관된 상황이고요. 지금 주거복지팀이 이제 사회복지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주거복지 업무를 했을 때에 몇 분이 그거를 하셨냐 그거를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거기도 한 분이에요? 예, 별도의 팀은 없었고요. 네. 한 팀에서 이제 주거복지 업무를 한두 명이 담당을 하면서 그 업무 자체가 이제 주택가로 이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팀원이 2명이면은 이제 기존에 해왔던 업무가 처리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주거복지 담당했던 분 혹시 공무원분 아시나요? 지금 모르고요. 지금 저 확인이 좀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분들이 이제 공직자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다 보니 어떤 그런 장점과 단점이 이제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할 때는 우리가 민간 위탁을 가야 된다.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신설로 가시면서 이렇게 민간 위탁으로 간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서부터 민간 위탁 가려고 계획을 했던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인사부서에 인력을 좀 충원을 해서 좀 하려고 직영위로 좀 하려고 계획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총액 인건비나 저기에서 저희한테 도저히 인력을 충원할 저기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업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민간 위탁으로 좀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택과에 주거복지팀에서 하나의 예산이 저기입니다. 한 260억에서 90억 씁니다. 한 팀에서만. 저희가 도시주택국 총 예산이 440억 중에 한 65% 정도가 이 복지팀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팀장 하나, 직원 하나인데 가지고 도저히 이거를 지금 일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조직 개편을 하면서도 좀 충원을 계속 요구하는데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민간 위탁으로 해서 이 주거복지 업무를 좀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지금 민간 위탁을 추진하게 됐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복지센터에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센터 업무를 크게 봤을 때 주로
시행하시는 그런 일이 어떤 겁니까? 한 서너 가지만. 위탁 범위가 뭐 주거 정책 분야 뭐 개발하는 좀 내용도 있고요. 이제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를 관리하는 거, 또는 주거복지를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그리고 뭐 어떤 주거복지에 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 홍보 차원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설로 민간 위탁을 가는 만큼 담당 그 과장님은 좀 잘 챙기셔가지고 어쨌든 그 민간 위탁이라고 하면은 저희 집행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주택관장님은 잘 챙기셔서 어쨌든 뭐 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가 활성화돼서 수혜자들이 많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은 기존의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노하우를 가진 비영리 사회단체 등이 수행하므로 민관의 협치 및 후원 등을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좀 자료를 해서 저희들한테 줬어요. 이게 지금 복지랑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게 꼭 올해 해야 되는 어떤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제안서를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는 지금 센터가 설치되도록 좀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복지 그러면 민간 영역의 복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복지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어떤 그 우리의 그 공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복지 체계도 중요하지만 민간 영역에서의 복지 체계랑 서로가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원활한 어떤 체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사실 복지가 잘 돌아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취약계층 발굴하는 걸 놓고 보더라도 민간 영역에 어떤 그 도움이 없고 협력이 없으면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복지라는 거는 각 분야 각각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 사례를 수집한다는 게 민간 영역의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민간 영역 부분들하고 서로 어떤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그 복지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체계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그 지금 그 집행부에서도 좀 더 그 어떤 협력 체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그 대책을 수립한 상황에서 민간 그 위탁으로 가는 게 저는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놓고 보면 지금 이게 이제 공개 모집이에요, 그렇죠? 방법이 공개 모집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금 그 민간 위탁을 하는데 비영리 사회단체 등을 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를 선정을 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비영리 법인하고 단체하고 사회적 기업을 지금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있는 할 거죠, 계획을 그쵸?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평택시에 한 몇 군데 정도 있다라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아마 몇 군데는 아직 파악은 좀 자료가 없고요. 별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런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조금 성급한 면이 좀 있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지금 거기 그 주신 자료에 보면 민간 위탁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 형이 있는데 일환이 시설형 위탁. 이건 뭐냐면 평택시가 소유한 시설의 운영 및 사무를 수탁기관의 책임하에 운영. 다시 말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거기 있는 인력만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하는 형태겠죠. 운영하는 형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항 같은 경우는 사무형 위탁이에요. 수탁기관의 시설을 활용해서 운영 및 사무를 수탁기관의 책임하에 운영. 이거는 공개 모집 봤을 때 평택 관내에 있는 어떤 그 수탁기관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항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일환 같은 경우 시설형 위탁 같은 경우가 인전 외부에서 공개 모집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되고 또는 뭐 지역에 있는 뭐 그 수탁기관도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나 이항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수탁기관은 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환만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외부에서 공개 모집에 참여를 해서 그 인력이 들어와서 우리 이제 그 지금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이 그 이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이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 영역 그 민간 복지 영역에 있는 분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게 그런 구조가 되기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안으로 봤을 때는 사무역 위탁 관리를 했을 때는 그 평택시 관내에 있는 수탁기관이 이제 선정이 돼서 가는 형태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 기관이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관내에 있는 기관들끼리의 같은 업을 하시는 그런 기관들끼리의 협력 관계가 과연 원활할까라는 부분도 분명히 우려의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 영역이 맡았을 때의 장점과 공기관에서의 기관이 맡았을 때 장점이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공기관에서 맡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 영역이 단체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를 서로가 협력 관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차별 없이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있고 아까 민간 영역 같은 경우는 그 평택 시내에 있는 수탁기관이 맡아서 한다 그러면 아까 마냥 그 각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의 연계 관계가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나쁜 그게 원활하지 못할 또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한 상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주거복지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좀 지금 이 과가 지금 이 업무가 지금 그 주택과로 지금 그 이관이 된 지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좀 빠르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만약에 좀 있는 상황이라면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이 주거복지센터가 잘 운영되기 위한 좋은 방안인가라는 어떤 그런 그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파악을 해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법률적으로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라면 뭐 그건 또 문제가 또 틀려지는 상황이 오겠지만 저 개인적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이제 이게 저기 이제 주택과에도 이제 젊은직 사회복직이 있고요. 지금 이 업무를 계속 또 사회복지과 해왔던 업무고 또는 이 제도적으로도 뭐 25년까지는 뭐 시설을 갖춰야 되는 이제 그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맞아요. 이제 업무적인 특성상 여러 지금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연계 체계, 사회복지 시설과 연계 체계, 뭐 관하고 연계 체계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그 평택시보다 먼저 설치한 이제 타 시군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요. 그런 업무 이게 뭐 당장 이게 설치한다 오늘 내일 이제 그 시설 갖춰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뭐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시설 확충도 해야 되고 때문에 아마 운영이 된다라면 하반기나 이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 사전에 저희들이 아마 타시근에 벤치마킹 한다든가 그 사례를 문제점이 뭔지를 도출시켜서 방향 설정을 해가면서 아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대략적인 파악은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게 효율적인 건지에 대한 부분 또 그러고 이 주거복지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분명히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난가에 대한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의원입니다. 일단 뭐 주거복지팀이 지금 이제 신설돼서 이제 그때 했던 업무들 보니까 이제 주요 업무들 보면은 이제 한 9개 정도로 지금 압축돼 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전세 사기 피해 같은 경우가 지금 한창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 주거복지팀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선량한 시민분들께서 피해가 없도록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사실 저도 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그 체계 강화식으로 이제 이거를 설치를 추진하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사실 뭐 경기도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미 되어 있는 데가 6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택에서 하게 되면 7번째 맞죠? 네네. 그 뭐 아직은 그렇게 뭐 늦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제가 좀 몇 가지 우려됐었던 게 이제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인원에 지금도 지금 그 팀장님 주거복지 팀장님하고 이제 주무관님 한 분, 네 직원 한 분하고 이제 두 분이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제 그 과다가 돼서 좀 많이 버거워하실 텐데 이 복지센터 지금 보니까 직원 센터장 한 분하고 네 직원 두 분이시잖아요. 이분으로도 이게 업무가 잘 될 수 있겠어요? 네, 그 타시군 사례에 보면 이거보다 아마 5명 정도가 확보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잠정적으로는 센터장 1명하고 팀원 2명하고 아마 계상을 했는데요. 향후는 아마 더 충원이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비교를 같은 저기는 아니지만 이제 공익활동 지원센터나 이제 청년지원센터 이제 비슷한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센터를 가서 보면은 역시나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과다 업무로 인한 이제 좀 호소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되었을 때 과연 업무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될까 이 세 분으로도 이제 좀 고민이 좀 있는 편입니다. 이제 그 다른 시 보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인력이 6분이나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혹시 뭐 공유를 하셨다던가 이거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으셨나요? 지금 뭐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팀을 2개로 분류해가지고 지금 많은 거고요. 저희는 이거를 좀 연계해서 하나를 하려고 보니까 3명을 좀 계획을 좀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이제 다른 곳으로 아까 벤치마킹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좋은 사례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센터를 방문하시면 좀 명확한 해답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가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LH하고 이제 GH하고의 협력 관계도 이제 중요한데 이제 제일 많이 뭐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아무래도 그런 시공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하자 보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 센터가 그 단체하고의 협력이 잘 될까? 예, 그것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센터장님하고 이제 그 팀원분들, 직원분들의 이제 과연 전문성, 예,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그 시민분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분들로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화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에 경기도 포함해서 6군데가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기관을 좀 살펴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공사, 수원시는 도시재단, 고양시 주택과의 주거복지팀, 부천시는 도시공사, 광주시는 주택과의 주거복지팀. 유일하게 이제 시흥시만 민관 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다면은 이 경기도 내에 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설치해 놓은 곳들도 조금은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운영 기관이 자체적으로 이 센터만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실제 뭐 운영 사례 같은 것도 시흥시 주거복지센터만 이제 올라와 있는데 검토 보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조례에 근거를 해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는 거 설치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쉽게 민관 위탁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우리도 이렇게 민간 위탁 동의는 해줄지언정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뭐 경기도도 그렇고요. 전국에 좀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죠. 이거를 뭐 별도로 민간 위탁을 줘야 되는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우리 산하기관에 어디하고 연계해서 줘야 될 건지는 그렇죠. 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그러니까 좀 뭐 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동의를 받아 가시더라도 예. 이것을 뭐 쉽게 너무 빨리 섣불리 이렇게 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실제 민간 위탁을 할 건지 또 직영으로 운영할 건지 뭐 이런 여부도 잘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뭐 소유 예산을 이제 뭐 추정해서 이제 좀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비 자체가 사실 뭘 할지도 모르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도 지금 뭐 한 4,700만 원밖에 이제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 인건비, 운영비가 이제 잔뜩 되고 그런 거 봐서는 이게 정확하게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지도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지금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졸속 운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졸속 운영이 되지 않게끔 설계를 당초에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직영을 좀 검토를 먼저는 했었습니다. 근데 인력이 이제 우선 배치가 이제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왔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그냥 전면 뭐 이 비영리 단체나 뭐 사회적 기업 이렇게 주는 것보다 다른데 지금 비교를 해서 산하기관이나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저 우리 산관위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좀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와 뭐 걱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 민간 위탁 이런 모든 센터 같은 경우가 이 지금 주거복지센터 말고도 평택시에는 센터로 동의안이든 이 민간 위탁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억에서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센터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업무의 영역이 넓어지고 전문성을 영위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금 이은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게 이제 이 민간 위탁에다가 전문성 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게 맞는지, 아까 이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행안부에서 우리 할 수 있는 총 인건비에 걸리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게 다 이 직원을 직영에서 하거나 이런 것보다 비용이 더 발생이 돼요. 센터로 만약에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설사 민간 위탁으로 하게 되더라도 비영리 기관이나 시민단체, 사회적 경제 주체 이런 쪽에다가 하게 되면 전문성이 없는데도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최초 수탁 기간을 2년으로 지금 산정을 했어요. 저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보면은, 아니 조례에 보면은 5년 이내에 계약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민간 위탁 조례안에 보면 최초 계약할 때 5년 이내로 계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는 뭐 2년으로 하신 것 같고, 그게 이제 똑같은 이 기관에다가 재계약할 경우에는 뭐 6년 한도 내에서는 아마 계속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6년이 넘었을 때는 저희 이제 의회에다 다시 동의를 받게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일단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언급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센터가 만들어져서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여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라고도 지금 개최한다라고 돼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혹시? 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민간 위탁 거기에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구성이 돼 있으면 분야별로 틀릴 텐데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나요? 그럼 민간 위탁 그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요거를 심의를 하는데,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각자 이 분야별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가 않고 민간 위탁 심의에서 그냥 민간 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만 심의하는 게 아닌가요? 민간 위탁 심의위원들이 아마 각 분야별로 아마 전문지 아마 있는 걸로 그러니까 알고 그게 지금 있습니다. 이게 예. 구성이 돼 있나를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게 만약에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은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탁 요건이 있으면 수탁 요건에 그 기본 규정을 만들 텐데, 그걸 만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또 다른 저희 센터에도 그거 만들 때 얘기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요건은 당연히 뭐 아까 비영리 기관이나 시민단체나 사회적 경제 주체 이거 관련성 있는 전문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거기에 부합해 가지고 전문 자격증도 거기에다가 넣은 데가 있어요. 제가 얘기해서 그래야지만 비로소 전문 기관이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좀 안전장치를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이은하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과연 이게 이 센터를 민간 위탁에다 계속 줘야 되냐, 고정비가 계속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위탁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산하 기관이든 아니면은 이게 원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그 사회복지과 쪽에서 아마 담당을 했던 영역인 것 같아요. 거기서 영역이라 주거복지 관련된 거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이 업무 분야가 있는데, 요거는 상당히 이제 전문성도 필요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민간 위탁이 아니래도 우리 산하기관이든 이런 쪽으로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